안녕하십니까. 입시살롱의 부스터 김성주입니다. 하태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시험 당일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논술 시험을 보러 가던 뭐 면접을 보러 가던 이렇게 수능이야 사실 인접 지역에서 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간, 장소, 교통, 통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럼 먼저 우리 이 시간,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시간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 그 시간을 정말 잘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면요, 이 시간이 예를 들면 그 건국대학교가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건국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원이 11시 40분에 끝났어요. 11시 40분에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 시험이었는데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계열 시험이 1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가운데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이거 1시간 20분이면 당연히 건국대학교에서 성대까지 이동할 수 있지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판단이 굉장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왜냐면요, 11시 40분에 시험 끝나잖아요. 바로 나올 수 있나요? 아니죠. 못 나오죠. 왜냐면 그 답안지 다 걷어서 한 명 한 명 여러분들 다 답안지가 제대로 회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갈 때 한 번에 나가나요? 아니죠. 순차적으로 나가요. 그리고 대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도 넓지만 대학은 훨씬 더 넓죠. 시험장에서 나오면요, 우리가 부모님 차를 우리가 픽업을 하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 건대 시험은요, 실제로 11시 40분에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2시에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시작 시간이 아니라 입실 시간을 확인하셔야 돼요. 입실 시간은요, 보통 시험 시작 시간 전에 30분 전이나 40분 전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시험 시작 시간은 1시였지만 입실 시간은 12시 30분이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1시간 20분 차이가 아니라 30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럼 30분 안에 건국대학교에서부터 성균관대학교 시험장까지 이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특히 시험 시작 시간과 입실 가능 시간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으시는 분들, 정말로 꼭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허태우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놓여진 시간이 뭐 끝난 시간으로부터 다시 입실 시간까지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추천해 보면 이렇습니다. 네이버 같은 데 지도에서 검색하잖아요. 원래 다 학생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몇 분 걸려 이런 거 검색하잖아요. 그럼 검색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몇 분이 걸려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말인지 뭐 몇 시인지도 입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말 오전 10시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분이 평균적으로 걸려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시간에 최소 1시간을 더한다. 그래서 1시간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내가 이 학교부터 이 학교까지 이동이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빡빡하게 도착한 거랑 여유를 좀 갖고 1시간 정도 마음을 되돌리고 이렇게 도착한 거랑 또 다르잖아요. 내가 시험 끝나자마자 빨리 가야 되는데 조급한데 이런 마음으로 움직이면 역시 내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원서를 고를 때 고민을 해줘야 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시간인 이유는 우리가 그날 논술 혹은 면접이 겹쳐 있을 가능성이 정말 높기 때문인데, 이게 겹쳐 있을 때는 일단 네이버 지도의 시간을 기준으로 더하기 1시간을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두 개를 쓸 수 있도록 여유롭게 일정을 잡는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만의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소의 문제를 고려해 줘야 됩니다.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요? 일단 장소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균관대학교를 제가 그냥 딱 지정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성균관대학교가요, 수원 가는 길목에도 성균관대학교 캠퍼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이 있잖아요. 이게 시험장이 대학 캠퍼스지만 성균관대라고 하면은 그냥 저희 해화동에 있는 그 대학로에 있는 그 성균관대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뭐가 제일 오해가 심하냐면 경희대학교 시험 보시는 분들, 경희대학교는요, 본교 말고 이제 국제 캠퍼스라고 해서 그 수원에서 영통 내려가는 그 길목에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가 따로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경희대학교 본 캠퍼스로 지원을 했더라도 회기에 있는 그 시립대하고 외대 옆에 있는 그 경희대학교 본교 캠퍼스로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험은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에서 치를 수 있습니다.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 중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뭐였냐면 내가 경희대학교 시험이니까 나 그 전날 좀 컨디션을 조율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일찍 올라온 거예요. 미리 하루 일찍 올라와서 딱 서울에서 서울역 근처에서 숙박을 했는데 일어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내가 경희대학교 본교 캠퍼스 한마디로 회기역 쪽이 아니라 수원 캠퍼스로 시험장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을 못 보러 갔던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장소에 관해서 또 한번 이게 학교가 작은 학교도 있는데 학교 일단 규모 자체가 큰 학교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연대를 설명해 보면 연대는 신촌역에 내리시면 신촌역으로부터 연대 정문까지 걸어서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연대 정문으로부터 연대 경영학과가 있는 경영관까지 올라가려면 산을 타셔야 되는데요. 그 산을 타기 위해서 걸어서 천천히 올라가면 약 2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신촌역에 딱 내려서 그 경영관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다. 40분이 걸려요.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장소라는 개념이 그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도 참 중요한데 근데 이 학교의 규모와 그리고 그 학교 안에 건물이 100개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까지도 생각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다 고려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고려해 볼 교통통신입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하철을 사용하거나 뭐 택시를 타거나 심지어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뭐 KTX를 혹은 SRT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또 저희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KTX나 SRT는요 여러분들이 탑승하기 전까지도 시간이 의외로 오래 걸리고 하차하고 나서도 여러분이 환승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더더욱 중요한 건 연착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KTX나 SRT는요 연착에 대한 면책을 20분까지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5분이 늦게 도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KTX나 SRT에 절대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즉슨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연착 가능성은 고려해서 항상 KTX나 SRT를 예매를 하셔야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시험 시간에 맞춰서 타이트하게 KTX나 SRT를 미리 예매하시는 건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예시를 들었을 때 건국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 해화동에 있는 그 성균관대학교를 예시를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신여대하고 단국대하고 같이 지원을 했다. 이건 여러분 문제가 완전 달라집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죠? 그냥 일반적으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사용한다 치면 1시간 반 이상 훨씬 걸릴 거고요. 네, 그리고 버스를 이게 시외버스를 타면 혹은 고속버스를 타면 가능한가? 막힐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여기 길 자체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하철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대중교통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일단은 두 학교가 같은 날 시험을 보진 않지만 그렇지만 만약 같은 날 시험을 본다면 두 학교를 같이 쓰라고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아마. 원서 상담을 해줄 때 아마 하지 말라고 하겠죠 아마. 그런 경우라면. 이게 또 주말이에요. 이게 시험을 보는 날짜가 작년 기준으로 주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막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 같은 것도 그렇게 고려를 해야 될 뿐더러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그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경우에는 특히나 지하철이 순환선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KTX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종착지면은 그냥 좀 편하게 자도 되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순환선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환승하거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이 아까도 그 김성민 무스터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플러스 1시간은 해놓으라고 하시잖아요. 저도 지하철 탑승할 때는 그냥 여러분이 딱 네이버 앱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교통 앱을 통해서 최단 거리를 찾았을 때 그 최단 거리에 플러스 20분은 여러분이 30분은 생각을 해놓고 여유롭게 움직이셔야 돼요. 왜냐면 지하철이라는 게 간격이 이제 몇 호선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여러분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도권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하거나 학종을 전형할 때 우리가 경대부대, 경북대, 부산대를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우리가 같이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국립대끼리는 일종의 모종의 합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분배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시고 지원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대를 시험 보고 부대로 가건, 부대를 시험 보고 경대로 오건 걱정 없이 시간 상관없이 지원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는 자차로 가면 좀 더 빠른 느낌이긴 한데요. 대중교통을 사용하셔도 혹은 시외 고속을 사용하시더라도 문제없이 시험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 말고 지원하셔도 괜찮습니다. 한편 통신은 이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이게 코로나 이전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코로나 이후는 아니었고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내가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가면 저 혼자 가진 않거든요. 엄마도 가고 아빠도 가고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출동하고 내 사촌 동생도 학교 구경하러 같이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거의 풀밭에 앉아서 김밥을 사 먹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막 싸와가지고 나눠 먹고 있고, 그럼 이제 학교 캠퍼스에 10만 명이 들어온 일이 사태가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좁은 공간에 10만 명이 갑자기 들어오면 핸드폰이 안 터져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당 공간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계산을 해놓고 기지국을 만들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산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미리 어느 정도의 약속 그리고 내용을 합의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고민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시험 날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간, 장소, 교통, 통신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지금이야 그냥 들어놓고 많은 이야기긴 하겠지만 원서 접수 이후부터 고민을 좀 하시고 부모님이랑 계산해보시고 그 누구도 실수 없이 시험 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댓글을 통해서 궁금한 내용 담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